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울시당 유니버스 민서유의 정치 토크쇼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진봉 교수입니다. 우리 민서유 식구도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저희가 시즌 3가 됐죠. 네. 시즌 3가 됐고, 그래서 새로운 컨셉으로 총선 앞두고 총선 특집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후보들, 특히 이제 서울시당에 포함되는 후보들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부르기는 어렵고 전화 연결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 시대의 참 언론인 제가 아니고 작가가 쓴 거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제 옆자리를 지켜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주당 서울시당 총선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소원 씨 오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소원 씨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안 하셨다고 하면 또 이게 그 구독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독 그렇죠. 중 꼭 확인해 주시고 구독 안 했으면 구독을 해 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 주세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4월 총선이 정확하게 36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대진표가 속속 완성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서울 지역은 많은 부분이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로 공천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선 특집을 마련한 건데 이번 총선의 격전지 그리고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선 후보들을 직접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고 또 저희가 또 질문도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지지자분들 당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서유가 만나볼 첫 번째 인물부터 저희가 시간이 없어 오늘 이제 사진 제 뒤에 사진 보시면 4명이 보이시잖아요. 곽상은 후보, 강창희 후보, 송기호 후보, 전현희 후보 네 분을 만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구들이에요. 그렇죠. 여러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분씩 시간을 나눠서 10분이 지나가면 바로 끊겠습니다. 네,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어택이네요. 아, 그럼요. 네. 타임어택입니다. 말을 길게 하시면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서유가 만나는 첫 번째 손님은 정치 1번지라고 하죠. 종로에 출마를 선언하시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되시는 곽상은 변호사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게 전화 연결을 또 제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곽상은 후보님. 곽상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곽상은 후보님,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호칭 말고 4월에 총선에는 서울 종로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시는 곽상은 후보십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곽상은입니다. 저는 삶의 기본 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꿈꾸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국가의 기본은 국립민복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종로구 지역위원장으로 종로구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했고요. 지난 작년 12월에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디어 예비자를 떼고 국회의원 종로구 후보가 됐습니다. 저는 새 아이 아빠고 22년 차 결혼 22년 차가 된 남편입니다. 아, 소개가 다 끝난 겁니까? 결혼 몇 년 차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소개를 마쳐주셨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종로 찾아 창신시장도 함께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서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창신시장에 만나는 분들 어떤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2년 전에 그 종로 지역에 정치활동을 처음 시작한 후 한 1년가량은 사실 매우 어려웠었는데요. 작년 그 7월 그리고 작년 12월부터는 비약적으로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저를 지지하거나 저희
민주당 지지자 점차 늘어났는데요. 예. 어제는 아마도 2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열렬히 환호해 주셨습니다. 특히 길거리 상가에 있는 창문까지 열고 환호해 주시는 분도 많았고, 예. 아마도 저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함께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환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도 많이 오고, 뭐 공중파를 비롯하여 유튜브 방송도 많이 왔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먹방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족발집에 갔었는데, 예. 저는 먹방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직까지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현장을 제가 다른 이제 오마이TV 채널에서 중계를 하면서 먹방 얘기를 제가 했고요. 5쌈 그렇습니까? 5쌈이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박상원 예. 후보는 옆에서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깔짝깔짝 이렇게 하는 그렇게 드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쌈을 싸가지고 5쌈을 5쌈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드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제가 중계를 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올려놨는데 10만 명 이상이 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이 보시고. 예. 먹방이 대세니까. 그렇죠. 먹방이 대세입니다. 저한테 먹방을 한다는 제 사전에 고지를 못 받아가지고요. 네. 그냥 조금 쉬었다 가라는 얘기인 줄 알고. 네. 그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대로 방송 출연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은. 구영식 기자님 네. 뭐 궁금한 거 질문하시죠. 아니 저는 최재형 후보 쪽이나 금태섭 후보 쪽에서 곽상원 후보를 노무현 4위라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최재형 후보하고 금태섭 후보하고 마치 말을 맞춘 것처럼 동시에 이제 제가 노무현 사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선거에 나와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강조한 적도 없고 살면서 그런 적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서 혹은 사위답게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정치적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어르신을 팔았거나 정신을 오염시켰다고 하거나 그렇게 지금 오명을 씌우고 있어서 저로서는 최재형 후보의 품격 있는 정치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태섭 후보는 본인도 오직 가지고 있는 경력이 과거에 검사를 잠깐 했다는 것인데 검사 잠깐 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탈당해서 지금 다른 세력의 지금 후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불필요하고 잘못된 정치적 인식으로 지금까지 정치 행위를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유감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로하면 사실 어느 진영도 텃밭이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15대 때는 이명박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었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후보로 넘어가긴 했지만 16대 정인봉에서 박진으로 넘어갔고요. 17대 박진, 18대 박진, 그리고 19대 이제 정세균 후보, 20대 정세균 후보, 21대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이제 최재형 후보로 이제 바뀌게 됐죠. 본인이 이제 의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이제 곽 후보도 뭐랄까요, 결기도 더 가져야 되고 사실은 자신 있게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어떤 자세로 총선에 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구는 지금까지 연역적으로 정치 1번지로 불렸고 실제 유권자분들은 정치적 자긍심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식견도 매우 높고요.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고 20대는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21대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의원이 되셨죠. 예. 그래서 약 10년간 민주당이 종로구의 정치적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대통령도 민주당이었죠. 그런데 이게 그 지난 2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지방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도 국민의힘 세력으로 되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고 정치적인 그 상실감이 큰 지역입니다. 이 종로구는 기본적으로 그 인구 구성도 전국의 축소판과 유사한데요. 예를 들자면 호남과 영남 분들의 인구수가 비슷하고요. 예.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매우 많은 편인데 그와 동시에 청년 인구도 매우 많습니다. 대학이 3개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보수, 중도, 진보의 그 인구 구성도 대략 3대 3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들 종로구는 다들 와 보셨겠습니다만 궁궐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그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 금융산업을 비롯해서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서로 이게 그 상반된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2년간 정세균 의원님께서 처음 당선되실 때 지역 곳곳을 샅샅이 누비면서 사람을 한 분 한 분씩 만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다른 많은 정치인들께서는 그 방송에 많이 나오시고 치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동안 정반대로 지역에서 선거의 기본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선거를 대비해왔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다음 질문을 준비해 놓은 게 그 비슷한 질문인데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노무현의 사위라고 하는 게 본인한테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곽상은이라는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인정을 받는 부분에 약간의 좀 부정적인 의미? 제가 말하는 부정적 의미라 함은 그것이 곽상은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또는 후보로서의 자질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실제로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사적으로 사실 논쟁의 중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그 비난하는 분들이 실제로 매우 많았습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시는 분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정치의 기본으로 벗어날수록 노무현 대통령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난을 받으실 때는 저도 함께 비난을 받았었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명예가 좀 회복되실 때는 저도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조금 그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만 그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실제 선거 운동할 때도 절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왜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비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면 그런 얘기는 또 왜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사실 정치를 하는 것, 특히 선거를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요.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창수, 정치적 자질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 다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가 가장 온전히 회복되는 때는 노무현을 그리워하지 않는 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때가 언젠가 곧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원래 마지막 공식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공식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소원 씨 목이었는데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자, 박상원 후보님 꼭 필승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응원해주세요. 예. 예. 박상원 후보, 종로에 출마한 박상원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공식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끊습니다. 20분 아, 10분이 굉장히 짧네요. 짧습니다. 예. 길게 저희가 하시면 빨리 안 말해야 됩니다, 될것 말을. 같아요. 예. 네. 한소원 씨도 질문할 기회를 상실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민주당의 영입인재 5호로 영입되신 분이고요. 서울 강남을 사실은 험지입니다. 험지 중에 험지인 강남을 보통 영입되면 조금 편한 데로 가고 이러는데 이분은 강남으로 가셨어요. 예, 그래서 강남을에 전략 공천된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금 부회장을 연결을 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네, 여보세요. 예, 강창 의원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민서유 유튜브 방송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닥터 강청입니다. 이 강남을 지역에 가장 이 시민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안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강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끝입니까? 너무 짧은데. 매우 짧은 알겠습니다. 동네요. 네. 강남 닥터 괜찮네요. 강남 닥터 좋습니다. 네. 낭만 닥터가 아니라 강남 닥터. 자, 그러면 한소원 씨가 두 번 질문해 주시죠. 네, 민주 영입인재 5호 흉부외과 전문의 전 의협 상근 부회장님이시죠. 이렇게 수식어가 많고 많지만 아직까지도 강청희 누구야? 하시는 주민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겸 자랑 좀 해주세요. 강청희가 누구다? 라고 이렇게 주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90년부터 이제 의사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한 3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흉부외과 전공을 했고, 그때는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흉부외과 전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종합병원 근무도 하고 개인 병원 제가 오픈해서 개업 이루도 한 10년을 있었고요. 한 20년 정도는 거의 의협에만 종사하다가 나중에 이 의료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결국 의사협회에 들어가서 제도 개선 쪽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공의 특별법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공의들이 의료계 안에서는 상대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공의 특별법을 이제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때 이제 정치 쪽에 눈을 뜨게 됐고요. 이 제도화 과정에는 입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보건소장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이사도 하고 또 한국조직은행 기관장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서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국회 입성을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영입 인재 하면 조금 그래도 수월한 지역이나 비례나 이런 데 주로 이제 공천을 받기를 원할 텐데 험지 중에 험지잖아요. 강남을은 전현희 전 의원이 한 번 당선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 전신의 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당선된 곳이거든요. 네. 굳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그런데 강남을에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일 첫 번째는요. 저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강남에 도전해서 승리할 후보가 없다는 그 자신감.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한 10년 정도 생활 터전이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을에 돌아가는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강남을 처음부터 좀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비례 말씀하셨지만 비례도 사실 험지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다 험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강남이 특별히 저에게 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시즌이 어딜 가나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강남의 어떤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결국은 정권 교체에 우리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강남에서 저번 대선과는 다른 결과를 우리가 갖고 와야겠다. 그 역할을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 하에 강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 시대의 양심 구영식 기자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병원을 떠난 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후배들일 텐데요. 그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후배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행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정부 정책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정교하게 또 사전에 합의가 잘 이루어졌고 그 부분이 타당성이 높다 그러면 무조건 정책에 순응해서 타협해서 들어오라는 얘기를 할 텐데 네. 제가 봐도 이 2,000명 갑자기 증원하는 문제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사실상 앞으로 의료 제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또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누군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 근데 그게 과연 꼭 젊은 우리 수련 과정에 전공의들이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배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기성세대 의사들이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더 과학적 근거를 우리도 제시를 하고 어떤 방향성이 옳겠다는 얘기를 정부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언로가 막힌 상태로 보이고요.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더 이상 서로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위해가 올 수 있는 불행한 사태가 앞으로 생기기 전에 반드시 대화의 물꼬를 서로 풀어서 이거는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선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36일 정도 남아 있는데 지역에서 뛰시니까 어쨌든 지역 맞춤형 총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강남 을만이 맞습니다. 갖고 있는 어떤 네네. 전략들을 갖고 계세요? 저는 계속 지금 여기 전략 공천 받은 이후에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부분이 과연 여기에 문제인가. 그리고 강남 1지역에 8개동이 존재합니다. 예. 개포동부터 저기 세곡동까지 8개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사정이 다 틀립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아무리 좁은 공간이지만 개포동의 사정이 틀리고 수서의 얘기가 틀리고 세곡동의 또 입장이 다르고 또 일원동의 입장이 틀리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도로 문제나 어떤 지하철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건축에 대한 이 부담금 예.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발 좀 부담금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중적으로 과세된다는 어떤 저항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강남 지역은 뭐 다 똑같이 투기 과열지구로 좀 지정이 돼 있는데 예. 실제로 수서하고 세곡은 강북에 있는 지역하고 집값이나 뭐 토지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란 이유로 다 같이 권역에 묶여버리는 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이분들의 불편을 풀 수 있을지 그게 주 공약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 앞으로는 그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돌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사회복지제도를 완성시키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마침 보니까 강남을에 노인 종합복지관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양재천 이북에는 6개가 존재를 하고요. 예. 강남 의린 양재천 이남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서울 요양원 같은 공단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요양원 같은 좋은 시설 이런 시설물하고 결합되는 복지시설물을 같이 컴플렉스로 만들어서 한 개 정도 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 의료와 복지가 연계되면서 요양도 할 수 있고 데이케어도 할 수 있는 또 제가 치료도 할 수 있는 이런 컴플렉스를 하나 반드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은퇴자들이 많은데 예.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서 좀 아시겠지만 건보료 부과체계가 은퇴인 경우에 은퇴연금 노령소득하고 예.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소득 수준은 떨어졌는데 이제 세금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가체계 개편 과정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가서 좀 만족을 드릴 수 있을지 저부터 좀 고민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우리 강 후보님 시간이 다 네네. 됐어요. 아, 예, 예. 예. 제가 칼 같거든요. 한각 저희는 시간 되면 바로 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셨고 예, 10분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꼭 아유,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후보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제 세 번째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요, 3자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으신 분이에요. 송파을, 여기도 사실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송파을. 그쵸.
상당히 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천권을 거머쥔 송기호 변호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송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서 제 번호를 금방 아셨군요. 네, 최진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좋으시겠어요. 예, 저랑 친한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송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국제통상 전문가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최근까지도 논스타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지금의 비대위원장 관련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도 맡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이제 변호사님은 잘 알지만 정치인 송기호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시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파의 진심, 송파엔 송기호. 네, 저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농산물 급식 오세훈 전 시장 때 농산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국제통상법상 가능하다. 이게 제 최초의 사회적 발언이었고요. 그 이후에 한반도 대운하를 막아낸 광우병 검역 조건 이런 일련의 쭉 과정에서 이제 통상법으로 시민 여러분과 만나는데요. 이제 네, 정치에 뛰어든 송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우리 한소원 씨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1998년도에 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셨다고요. 저는 99년생인데. 98년도에 이미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지금까지 변호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좀 삶이 달라진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그때 큰 고통, 마음의 고통과 분노를 가졌던 세월호 참사였겠지만 그 바닥에는 제가 이제 국제통상을 오래 하면서 이게 지금 국가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가령 론스타를 예를 들면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그럴 때 그러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럴 수 있는 어떤 권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질문은요. 그 오마이뉴스에 구영식 기자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늘 이 시대의 양심적 기자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인데요. 그분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송기호 후보님 반갑습니다. 외교통상 이제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중요한 문제인데 좀 잊혀져가는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네. 이게 지금 4차 방류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거 윤석열 정부가 사실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 다수의 여론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4차까지 지금 방류한 상황에서. 이 오염수가 제기하는 그런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은 우리 민주당이 학교 급식 방사능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실질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들, 국제법 영역을 좀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해양 생태계, 특히 기후위기 시대 해양 생태계에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확고한 기본 원칙이에요. 다만 이것을 일본이나 또는 미국 그런 국제 원전 카르텔이 교묘하게 특정 문구의 해석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을 뿐이지 저는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한국 정부로서 이 문제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부 스스로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나가야지 그냥 한국 스스로의 견해는 없으면서 일본 정부 추종하면은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송 변호사님은 95년부터 30년 가까이 송파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송기호 변호사는 마을 변호사를 해서 주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주민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아무튼 송 변호사를 만나는 분들마다 인사도 많이 하실 텐데 지역 민심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만나시는 분들의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송파에 이기려고 나왔고요.
네, 저의 마음을 우리 송파 구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강청희 강남 네 을, 우리 강남 을, 을이요? 예, 강남 을, 네, 우리 후보님 말씀에 정말 공감한데요. 이기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하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강남, 송파, 서초 이쪽을 다 합하면은 거의 충북도 정도 인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강남권 벨트에서 우리 민주당을 그 확장해 나가는 것은 정권 교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정권 교체 이전에 당연히 총선에 이기려고 나왔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골목골목을 누벼왔고, 지금 방금 전에도 실은 그 식당, 그 다음에 퇴근 인사 하다가 예. 잠깐 동네에, 네, 그 아는 그 음식점 옆에 지금 그 여기저기 손님용 음악 좀 줄이라고 해놓고 살짝 와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오늘 새내기에서 퇴근 인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손도 잡아주시고, 또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네, 저의 진심, 송파의 진심, 송파의 송교, 송파 시민들이 꼭 선택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송파을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배현진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 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승리를 위한 특별한 비책이나 방법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 송 후보께서는 어떤 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험지론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저희들이 대구 경북에서 고생하시는 동지들에게는 왜 험지에 출마하냐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험지론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한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이 지역에서 배현진 의원이 정말로 송파의 발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력 있는 그런 구상 그런 성과를 냈는지는 그건 우리 송파 시민들께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리를 위한 비책은 저는 결국은 진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파가 미래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단지 공부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마을 공동체, 그리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풍부한 어떤 교육적인 자산, 송파가 주거 단지로서도 좋지만 아이들이 그냥 아파트만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어떤 일정한 탄천이라든지 이 지역의 전파관리소에 들어서 어떤 그런 R&D 단지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송파로 만들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송파 시민의 그런 시민께서 그런 저의 진정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공통 질문인데 유일하게 지금 송교 변호사만 여쭤보게 됐어요. 시간이 남아서. 그러게요. 공통 질문 한승원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또 방금 송파에 대한 진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송파을 주민분들께 송파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이번 총선 왜 송교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 세대의 진정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저 송교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서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타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런 지도자가 어떤 모습일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런 미래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든든합니다. 선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응원합니다. 송교 네, 우리 변호사가. 저 교수님뿐만 아니라 예. 우리 저 질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필수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좋습니다. 우리 송교 변호사. 열심히 화이팅 하고 계셔서 너무 믿음직스럽습니다. 사실 그 험지라고 강남을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험지죠. 그렇죠. 네. 그 민주당 후보들이 가서 싸우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파지티브 하시네요. 긍정적이야. 네. 그래서 좋은 해결하고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진짜 송기 후보님 같은 분은 네. 사실 반드시 국회에서 들어와서 네. 사실 활동하셔야 되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제작진이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질문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내용을 잘 적어서 다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전현희 의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제가 또 전화번호가 있죠. 저한테도. 예, 위원장님. 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화 기다리고 계셨죠?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9시에 새날 유튜브 촬영이 시작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끝내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성동갑의 공천을 받으신 전현희 후보시고, 다행히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수용해 주시면서, 이제 전현희 후보가 열심히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뉴스의 네. 중심에 서 계셨는데, 왜 민주당이 우리 전현희 위원장을 후보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운동권 이 심판,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냈잖아요. 예. 그러면서 윤희숙 후보를 이 성동갑에 공천을 했고, 그걸 이제 선거 프레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 그 프레임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무력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당시에 윤희숙 후보의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문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제 수사기관 수사 요청이 됐었고요. 근데 그 사안으로 윤희숙 후보가 당시 국회의원을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저와는 좀 악연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제가 이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당에서 기대를 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전문가 대 전문가의 이미지로서 이렇게 선거를 이제 하는 일종의 그 맞춤형 후보를 이렇게 내보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 함께 네. 지금 저랑 진행을 맡고 있는 한수원 씨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이죠. 중성동갑의 전략공천이 되신 이후에 선거운동은 시작하셨습니까? 어제부터, 어제 처음으로 퇴근길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길거리에서 명함 드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하루 반 선거운동한 지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하루 반밖에 아직 되지 않으셨지만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바닥 민심 네. 어떠셨나요? 아직 사실 지금 현수막도 못 걸고 사무실만 이제 하나 지금 구해서 짓기도 아직 들여놓지 못한 정말 이제 아주 시작 단계인데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의 반응이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인사드리니까 굉장히 많이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이번에 꼭 이겨야지 지지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뛴다면은 여기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치르시는 입장이고 이제 좀 늦게 공천이 되면서 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수용을 안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네. 기존 지역을 기반하고 있는 선거 조직들이 어쨌든 전현희 후보에게 이제 같이 좀 협력을 해줘야 되고 거기 구청당도 이제 민주당이지 않아요? 물론 구청장이 네. 선거에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직이 어쨌든 민주당 내 조직이나 예전에 임종석 이제 전 실장을 지지했던 분들 또 홍익표 현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조직들이 전현희 위원장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을 네. 우리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실지도 궁금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고 또 만나고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임 실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마음의 정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선거운동 하지 않고 또 조직들도 화학적으로 저랑 함께하는 이런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임종석 실장님을 지지하던 그런 조직들도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또 위로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실장님이 당의 결정에 이제 수용하겠다고 하신 상황이라 예. 지금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조직들 만나 뵙고 또 지금 이제 공조직 이런 경우도 내일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 내로 이 성동갑의 민주당 조직을 만나 뵙고 이제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나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수용하셨으니까 네. 뭐 아쉬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조직들이 이제는 총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서운함, 또 사사로운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중성동갑 조직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분들은 전현희 후보를 전격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후보는 네.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가 나와 계시는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예. 네. 그 한국갤럽에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26%, 국민의힘 네. 지지율은 43%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격차인데요. 네. 왜 이렇게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지, 그리고 이것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서울이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이제 공천 관련해서 이제 분열과 갈등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 이런 걸로 좀 지지율이 약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다른 여론조사 보면 그렇지 않다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여론조사들이 하락세인 것은 그런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게 주요 원인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번 공천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많은 인사들을 공천을 했고 또 새로운 신진 인사들 영입 인재들도 많이 공천을 그래서 물갈이 개혁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런 현역들이나 이런 분들의 좀 이제 이탈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게 조만간 이번 주 정도를 지나면은 이런 갈등이 이제 좀 가라앉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가면 이 국힘의 이 고인물 공천 또 입틀막 공천, 현역 불패 공천 이런 공천과 비교해서 민주당의 개혁 공천의 면모를 국민들이 인정하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소원 씨가 공통 질문 하시죠. 네, 민주당의 네. 대의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번 총선에서 왜 반드시 전현이어야만 하는지 성동갑 주민분들께 한마디, 그리고 우리 민서울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가장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투사. 그래서 이번 총선의 시대 과제 정권 심판에 가장 적합한 그런 후보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점이 이제 제일 제가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있어서도 제가 누구보다도 유능한 그리고 또 일꾼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강남에서도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에 강남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훌륭한 그런 일꾼이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열심히 전문가로서 발로 뛰는 주민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런 일꾼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번에 3선이 됩니다. 네. 3선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능한 일꾼인 정원호 현재 성동구청장과 힘을 모아서 같이 제가 국회에서 뭐 예산이나 정책 법안 이런 걸로 뒷받침하고 또 우리 정원호 구청장과 함께 구정을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 있게 협업을 한다면 성동의 발전을 더 크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준비된 유능한 일꾼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또 전사 그리고 삼선 또 상임위원장급이 되어서 성동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맞춤형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동 주민들은 반드시 저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현이 꼭 당선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인터뷰는 네.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전현희 위원장까지 네 분의 후보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구영식 기자는 네 분하고 인터뷰하는 걸 쭉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근데 네 분이 다 말씀들을 잘하시네요. 잘하시죠? 네. 네. 준비된 일꾼이네요. 예, 왜냐면 이게 즉석 이게 물론 미리 예고가 돼 있긴 하지만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저런 이렇게 인터뷰 답변하기가 되게 쉬운 그렇죠. 게 그렇죠. 아닌데. 그리고 구영식 기자는 네. 특히 이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참 믿음직한 분들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좋은 네.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후보자 검증을 여기서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승훈 씨는 어떠셨어요? 질문하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정권 심판을 위한 투사 예. 또 성동의 발전, 그러니까 모든 이 지역들 각 지역들의 발전을 또 견인할 유능한 일꾼분들 또 전문가분들이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합니다. 예. 두 분의 말씀 듣고 나니까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후보들을 저희가 연결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전화 연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네 분을 했는데 이렇게 아마 네 분씩 아마 할 것 같아요. 서울에 나오는 후보들 모두 연결할 테니까 오늘 첫 시간이라 별로 안 오셨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소문이 날 거예요. 제 유튜브 경력에 5점이 될 수 있는 처음이니까 제가 그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제 전화기로 연결하다 보니까 공유를 못했어요. 공유를 다음부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제 화요일 밤 8시입니다. 화요일 밤 8시에 민소유 총선 특집이 계속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 찾아와 주시고, 또 후보들 응원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응원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사실 맞아요. 후보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후보들도 얘기 나누고 싶고 그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분 남아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질문 끝날 줄 알았죠? 마무리해야 한다고? 원래 좀 저희가 원래 일찍 끝나는데. 40분까지예요. 40분까지였어요, 시간이? 네. 근데 왜 40분에 연결하면 안 되잖아. 50분. 그렇군요. 다음 방송 때문에 끝내야 된답니다. 구현식 기자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아쉬울 못한- 때 마무리를 해야 그렇습니까? 또 다음이 또 기대되지 칼같이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200여 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시입니다. 8시에 민소유 총선 특집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성원 씨, 구영식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